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38입니다. 제 아래 남동생 둘이 있는데 막내가 33이고 막내 올케가 30입니다. 둘째네는 다른 지역 살아서 명절 아니면 볼 일도 잘 없고 어버이날이나 부모님 생신 때도 잘 안 내려오고 부모님한테도 따로 연락 잘 안 드립니다. 막내랑 부모님이랑 저는 다 같은 지역에 가까이 살아서 자주 다 같이 만나고 저 없어도 부모님이랑 막내네랑 자주 봅니다. 막내 올케가 친정집에서도 막내에다가 어릴 때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랑 오빠, 언니들 사이에서 이쁨 받고 자라서 애교가 많습니다. 저는 딸이지만 첫째에 무뚝뚝한 성격이고 올케는 막내에 애교 많은 성격입니다. 시집오고 막내 올케가 우리 엄마랑 둘이서도 자주 만나고 부모님한테 참 잘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도 그런 막내 올케 이뻐하고 저는 무뚝뚝하다 보니까 뭐 표현은 잘 못해도 그냥 가끔 용돈 보내주고 그 정도고 부모님은 막내 올케한테 우리 딸, 우리 막내 하면서 엄청 예뻐하세요. 막내도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엄마 생겨서 좋다 하고 아빠도 한 분 더 생겨서 좋다고 했습니다. 연락도 자주 하고 혼자 퇴근하고 오며 가며 부모님 생각나서 샀다고 간식거리, 건강식품, 엄마 선물, 아빠 선물, 작은 거 자주 사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올케한테 좀 서운하게 느낄 수 있을 만한 말 몇 마디 했다고 저한테 조카를 안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게 그 정도인지 좀 봐주길 바랍니다. 올케가 7월 초에 첫 애를 낳았는데 올케 만삭 때 5에서 7개월 동안 집에 몇 시간만 와서 청소해주는 가정부를 썼습니다. 같이 있을 때 그 얘기를 하길래 저는 임신 때 그냥 나랑 남편이 같이 했었기 때문에 혹시 제 동생이 퇴근하고 집안일을 안 하나 싶어서 동생한테 네가 집안일 안 하냐? 하고 물었고 동생이 올케 임신하고는 자기가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쓰냐고 물으니까 올케도 집안일 신경 써서 하고 자기도 혼자 다 하려니까 힘들어서 그냥 부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유난이다. 그냥 나눠서 하면 될걸 하고 말했는데 올케 표정이 안 좋길래 기분 나쁜가 보다 싶어서 더 이상 말 안 했습니다. 올케가 임신하고 먹고 싶은 거 있다고 거의 주말마다 저희 엄마한테 뭐 해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동생이랑 엄마랑 장 봐오면 올케랑 엄마랑 같이 음식하고 먹고 그랬다는데 올케한테 그냥 사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매주 만들어 먹냐고 유난이라고 말했는데 엄마가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맨날 시켜 먹으면 안 좋다고 애들 자주 오니까 부모님도 좋다고 해서 이거는 제가 바로 그렇냐고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했습니다. 올케가 여가라서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데 그럼 보통 어른들이 수술날을 받아오던데 자기는 친정엄마도 없고 아빠는 그런 거 모르니까 저희 엄마한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6월에 혼자 절에 가서 날 받아오셨습니다. 근데 저도 둘째 제왕했는데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무 날이나 잡아서 수술했습니다. 친딸인 저도 그냥 수술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싶어서 올케한테 친정 식구한테 부탁하던가 그냥 아무 날이나 하지 참 유난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랑 저랑 올케랑 동생이랑 다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올케가 울면서 자꾸 유난 떨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다들 당황해서 올케 달래고 부모님이 저보고 뭐라 하시고 올케랑 동생은 먼저 간다 하고 가버리고 동생이 따로 전화와서 부모님도 좋아하시는데 누나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고 엄청 화내더라고요. 당시에는 저도 어이없어서 올케한테 따로 연락 안 했고 올케는 일주일 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걱정도 되고 미안해서 올케한테 200만 원 보내고 필요한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내가 서운하게 말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올케가 그 돈 그대로 보내주고 형님은 이제 시댁 식구로만 생각하겠습니다.
돈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길래 저도 기분 나빠서 씹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형님 아니고 언니라고 불렀었습니다. 조리원 3주 가까이 있다가 퇴원했다 해서 저번 주에 부모님이랑 같이 가보려고 했는데 동생이 전화 와서는 부모님은 와도 괜찮은데 저는 시누이라서 올케가 불편하다고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없어서 올케한테 전화하니까 전화는 씹고 카톡으로 형님이 저한테 또 뭘 유난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서 불안하고 불편해서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부모님한테 말하니까 이미 올케가 부모님한테는 따로 전화해서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시누이는 시누이인 것 같아서 서글프다고. 자기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자꾸 지적만 하고 자기 엄마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친정 이야기 한다고 너무 서럽다고 울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올케같이 요즘 잘하는 애가 어디 있냐고 제가 잘못한 거라고 그냥 올케 기분 풀릴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부모님만 갔다 오셨습니다. 심지어 저는 아기 낳았을 때 500만 원씩 주셨는데 올케한테는 마음 풀으라고 1000만 원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자주 그랬던 것도 아니고 원래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이번에 몇 번 말실수한 걸로 저렇게까지 하는 올케도 너무하다고 생각하고 먼저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고 무조건 올케 편만 드는 부모님한테도 서운합니다. 동생이야 이제 올케 남편이니까 그렇다 쳐도 부모님도 올케 편만 들고 올케한테 저보다 더 잘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서운합니다. 제가 너무 유치하고 말실수를 그렇게 많이 한 건가요? 그냥 올케 마음 풀릴 때까지 조카도 못 보고 기다려야 할까요? 추가, 제가 주책을 떨었네요. 올케한테 미안하고 기분 풀릴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올케를 질투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애교 많고 살가운 올케가 이뻐서 올케 결혼한 지 2년 지났는데 매달마다 선물 줬습니다. 작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에서 크게는 올케 임신 축하한다고 샤넬 가방 하나 사준 적도 있고 생일에는 100만 원씩 늘 보냈고 그거 아니라도 매달 최소 5만 원 이상 선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올케한테 돈을 많이 주신 게 서운한 게 아니고 딸인 저보다 올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철없이 서운했던 겁니다. 그리고 친정 이야기를 했던 건 올케가 어머니는 없지만 아버지도 있으시고 젊은 언니 오빠도 있으니 그쪽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희 엄마가 다니는 절은 산 위에 있어서 주차하고 절까지 최소 30분은 걸어 올라가야 하는 곳입니다. 저도 수술할 때 엄마가 날 받아줄까 하셨지만 제가 됐다고 했었습니다. 엄마 관절도 안 좋고 그래서 올케가 그런 부탁한 게 좀 안 좋게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저랑 신랑은 벌이도 좋고 이것까지 적으면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만 제가 27대 로또 1등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세금 빼고 15억 몇천 받았는데 부모님 5억, 저 5억, 나머지 5억 몇천은 동생들 반씩 나눠줬습니다. 그래도 가족들 그때 당연하게 생각했었고 저한테 고맙다고 한 적 없었고 오히려 막내 동생 결혼 때는 집 사고 돈 부족하다 해서 제가 신혼여행 경비 보태주고 그랬습니다. 그치만 동생들 결혼하고 동생들이랑 올케들한테 제 생일에 저 선물 하나 받아본 적 없습니다. 진짜 케이크 하나 받아본 적 없고 그냥 부모님이랑 식사했고 그마저도 저희 신랑이 계산했습니다. 그래도 막내 올케는 저희 부모님한테는 잘해서 그걸로도 참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주기만 했던 저라서 겨우 그 정도 말에 서운한가 싶고 모든 가족이 제 앞에서까지 저한테 뭐라 하는 게 제가 참 서운하고 허무했네요. 원래 남동생만 둘 있는 첫째라서 많이 퉁명스럽고 말도 애들이랑은 이 자식 저 자식 하던 저라서 제가 참 무지했나 보다 싶고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래도 임신한 올케한테는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질투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서운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올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같이 만나는 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제가 추가로 쓴 글에 또 객관적으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해요. 잘 생각해 보니까 무뚝뚝하다는 핑계 뒤에 숨어서 말을 툭 던졌던 제가 참 어리석고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주기만 했던 제 모습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올케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자주 만나는 일은 피해야겠어요. 그리고 말 툭툭 하는 습관도 고치겠습니다. 제가 뭘 잘해줬다고 남한테 상처 주거나 기분 나쁘게 해도 상대방이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제가 철이 없고 생각이 짧았어요. 둘째랑 막내 동생한테 연락해서 여지껏 해주기만 하고 받은 게 없는 저였고, 심지어 막내 올케는 저를 안 보겠다고도 했으니 제가 줬던 돈 돌려달라고 말하고 싶네요.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퍼줬나 싶습니다. 말실수도 제가 잘못한 거고 집안에서 호구 노릇한 것도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로또 당첨됐을 때 동생들은 어렸기 때문에 제가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 동생들 집 살 때 제가 보태줬거든요. 둘째는 17년도에 2억 4,800을 줬고 막내는 18년도에 2억 5,900 줬습니다. 거래 내역은 있는데 차용증 같은 건 없어요. 돈 줄 때 빌려주는 거라고 장난식으로 말은 해놨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 돌려받고 싶어서 점심에 애들한테 전화해서 가볍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빌려준 2억 넘는 돈은 언제 줄 거냐고. 둘째도 가볍게 갑자기 왜 돈 이야기냐 뭐라 서로 이야기하다가 누나 돈 없으니까 5년 안에 줘라 하니까 알겠어 이자까지 줄게 하네요. 막내는 저한테 기분이 안 좋아 있는 상태에서 돈 이야기 하니까 돈 가지고 협박하냐고 당장 줄게 이러고 끊어버리네요. 다 녹음은 했는데 이 통화 내용만으로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20살 평범한 학생입니다. 글을 쓰는 이유는 대체 누가 잘못을 했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친구 A와 B가 있습니다. 둘 다 초딩 때 친구고 같은 동네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는 사이입니다. A는 초중고 동창이고 B는 고등학교는 다른 곳 나와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중3 때부터 뜸해졌는데 그 이유는 성격 차이로 자주 싸워서입니다. A도 B랑 같은 이유로 연락 끊겼었습니다. 각자 잘 살다가 A랑 B랑 연락을 다시 주고받게 되고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연락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이 만나서 놀고 옛날 중딩 시절 때처럼 엄청 친해졌습니다. 근데 B랑 성격이 안 맞았던 게 B는 필터링이 없고 솔직하고 털털하고 그런 성격이고 저는 말에 상처 잘 받고 상대방 기분 많이 눈치 보는 그런 성격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는 맞겠지 싶어서 연락한 건데 역시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상처 많이 받지도 않았고 지내보니 옛날이랑은 다를 것 같아서 같이 많이 놀았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를 타 지역으로 다녀서 저는 기숙사를 가고 A랑 B는 자주 만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B가 A랑 겐톡으로 만나자고 해도 될 텐데 굳이 단톡에 만날 사람? 이랬습니다. 참고로 단톡은 저희 셋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저는 만나러 갈 수 없기 때문에 살짝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부러우라고 일부러 그러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A가 수도권의 전문대, B가 수도권의 4년제, B의 또 다른 친구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지방 4년제 대학 다니는데 어느 날 술 마시면서 대학 얘기를 하다가 B가 좀 무시하는 것 같길래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제 학과는 그 학교가 좀 유명해서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방대가 수도권 대학보다는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서 넘겼습니다. 그러다 셋이 1박 2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 계획을 제가 짰는데 A랑 B 모두 다 수고했다고 해줬습니다. 뿌듯해서 고맙다고 하고 여행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행 당일날이 됐습니다.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브이로그 찍고 사진 찍고 난리부르스를 쳤습니다. 그리고 예약한 숙소에 미리 가서 짐만 맡기고 나왔습니다. 근데 B가 화장을 고치겠다면서 계획에도 없는 카페를 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해 안 가는 거 한 가지. 굳이 동네에도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가야 했나와 화장을 고치기 위해 계획을 망가뜨리고 시간을 버리기까지 해야 했나. 차라리 간단한 수정 화장이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카페에서 풀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 고치는 거 거의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놀러 다니다 또 힘들다고 그만 다니자고 해서 또 카페에 갔습니다. 그렇게 쉬다가 호텔에 가서 숙소 구경을 했고 너무 좋아서 또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좀 쉬다가 밥 먹을 겸 술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보니까 호텔에서 10분 좀 넘게 걸어야 하는 곳이었지만 매우 평이 좋았습니다. 셋 다 동의해서 거기로 잡은 겁니다. 근데 B가 가기 전부터 자꾸 멀다고 궁시렁거리고 다른 곳 가자고 하면 쓰니가 화내겠지. 아까 계획 망친 것도 어쩌고 하면서 이야기하길래 무시하고 잠깐 눈 좀 붙였습니다. 여기서부터 기분이 확 상했지만 결국 그 술집을 갔습니다. 참고로 저 빼고 둘 다 술을 잘 못 마십니다. 그래서 가기 전엔 술집에선 간단히 마시고 호텔 와서 2차로 마시자고 하고 둘 다 동의했습니다. A는 조금 마시다가 어지럽다고 조절했고 B는 썸남 때문에 기분이 안 좋다며 오늘 술이 달다고 자꾸 마셨습니다. 제가 좀 빨리 마시는 편인데 제 속도 맞추면서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돼서 자꾸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결국 얘는 취하게 되었습니다. 썸남이랑 전화하겠다고 계산할 때 먼저 내려가 있겠다고 하기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계산하고 A 부축하고 계단 내려가서 B를 찾는데 없어진 겁니다. 타지에서 친구를 찾기란 역부족이어서 호텔에 가 있으면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호텔 가고 있는데 만났습니다. 그때도 B는 썸남이랑 전화 중이더군요. 다 같이 편의점을 가서 술과 안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술을 마시려고 까는데 B가 전화를 안 끊고 전화하면서 씻겠다길래 둘 다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그래서 둘이라도 술 마시면서 노래 틀고 춤추고 떠드는데 B가 시끄럽다며 타박하기도 했고 카운터에서 전화도 와서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근데 B는 계속 전화하고 쭉 전화했습니다. 저 씻으러 들어갔을 때도 전화했습니다. 나가서 전화하고 오겠다고 해서 제가 바나나 우유인가 딸기 우유도 사다 달라고 했습니다. A가 씻고 나왔을 때는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폰 만지고 있었던 건 기억합니다. 그래서 둘 다 기분 너무 안 좋아서 둘이 게임이라도 하자 하고 게임 몇 판 하고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근데 B가 이번엔 친구랑 통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A가 시끄럽다고 해서 카톡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저랑 B랑 한 침대에서 자고 A가 다른 침대에서 잤는데 B의 타자 소리가 너무 커서 이불로 귀 막고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조식 먹으러 갔다가 방에서 라면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B가 우리가 시끄럽다고 못 자겠다고 하면서 짜증내고 일어나더라고요. 기분이 좀 안 좋았지만 여행 망칠까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여행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쯤인가 공항에서 탑승 수속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 썸남 문제로 폰을 만지고 있기에 A랑 둘이 놀았습니다. 이때부터 이럴 거면 여행 왜 왔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묻어두고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싫어하는 말이 비하 발언인데 저에게 자꾸 그런 뜻이 담긴 용어들을 쓰는 겁니다. 근데 싫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전 그냥 넘겼습니다. 그렇게 계속 참았고 거의 반년을 참으면서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A랑 B한테 토요일에 산책을 하러 공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A는 좋다고 하고 B는 배구 본다고 싫다고 하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 가서 산책하는 날 가기 전에 A랑 마라탕 먹기로 하고 A 집에서 맥주 한 캔씩 까고
마라탕 먹은 다음에 나가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안 갔습니다. 근데 B가 인스타 스토리 보고 서운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 좀 나눌 생각으로 동네 근처 학교에서 같이 운동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거절하길래 그래 알겠다고 했고요. 근데 연락 하나도 없고 갑자기 전에 있었던 일들 생각하니까 불편해서 인스타 비공개 계정만 언팔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들 적는 공간이라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네요. 얘기할 건 하고 손절하자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짚으면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합니다. 뭐 얘기했냐면 제가 너가 별로면 별로인 거고 너가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면 이해 못 해주는 것도 그렇고 내가 나오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호구냐 라고 했습니다. B는 그거는 인정 이랬나 쨌든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가서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했더니 그때는 이해해줬으면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근데 저는 여행을 망칠 수는 없으니까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대학 무시 얘기를 했습니다. B는 네 자격지심이다 이랬습니다. 아무튼 이것저것 많이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나중에 이야기한 거 다시 보고 내용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B가 서운한 건 자기 말 무시하고 둘이 만나서 놀고 술 마셨다 이것뿐이었습니다. 저희 입장은 이거죠. 안 가겠다고 한 건 B였고 산책할 계획에서 마라탕만 추가했을 뿐이고 어쩌다 보니까 가볍게 술을 마신 거고 그렇다고 마라탕 먹게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해서 안 부른 거라고. 그리고 애초에 안 나오겠다고 했는데 굳이 불러야 하나 싶었습니다. 제가 무시한 건 잘 모르겠고 B가 같이 맥주 까자고 한 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방 잡고 술 마시자 하고 넘겼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하고 손절했습니다. 근데 여행 때 찍은 폴라로이드를 걔가 다 가지고 있어서 오늘 연락했습니다. 걔네 집 우체통에 넣어놓으면 가져갈 테니까 넣어달라고. 근데 걔가 사과는 해야 하지 않냐기에 저는 사과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소외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사실 사과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다 사과했다며 저보고도 하라는데 어이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A한테만 사과하고 저한테는 사과한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사과 안 하고 따지고 그러다가 또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리고 우체통에 넣어놓을 테니까 가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같이 찍은 건 버렸는데 쓰레기통에 있으니까 달라고 하면 주겠다고 하기에 선 넘은 발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도 선 넘는 발언하면 참았지만 참을 수가 없어서 선 넘는 발언인 거 아니냐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내가 연락해서 불편한 거 알면 연락하지 말라고 그래서 답 안 하고 씹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도 연락해서 미안한데 라며 너가 우리 집 앞에 가는 것 자체가 껄끄럽다면서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집 주소랑 우편 번호 알려달라고 하네요. 솔직히 선 넘은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톡 안 읽고 씹는 중입니다. 대체 누가 잘못한 건지 물론 제 잘못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객관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 많으면 캡처해서 B에게 보여줄까 생각 중입니다. A한테는 만나면 이 글 보여줄 예정입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남편과 서로 상대방만 이상하다며 며칠째 다투고 있어 의견 좀 부탁드리고자 글 씁니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현재 임신 35주이며 첫째 때 조산기가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거주 지역은 제주도이고 도외 방문 시 자체 격리 기간을 둡니다. 일 관련으로 몇 주 전 도외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차량을 가져와야 하는 일이었는데 서로 얘기 잘 나누고 탁송으로 받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참고로 다녀오면 자체 격리기간, 어린이집 등원 금지, 산부인과 검진 금지입니다. 8월 초 어린이집 방학기간이라 혼자 20개월 첫째 케어를 다 하며 지냈습니다.
남편은 새벽 일찍 나가고 저녁 시간에 들어오고 따로 쉬는 날은 없습니다. 너무 지쳐 휴가처럼 일정 좀 맞춰줄 수 없냐 물었더니 자기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기에 알겠다 하고 친정 부모님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잠깐씩 들려 도움받습니다. 첫 번째, 옆에서 통화하는 거 듣는데 쉰다 얘기를 하길래 하루 정도 쉬어주는 줄 알고 신나서 물어봤더니 금요일에 아는 후배 차 사러 도에 방문하는 거 같이 가서 봐준다고 합니다. 본인 차도 탁송으로 받아놓고선 말이죠. 또 나갔다 제주도 오면 아기 어린이집 당분간 자제하고 병원도 며칠간 금지해야 하는데 생각 없이 갔다 온다고 말해서 화가 났습니다. 저도 배가 너무 무겁고 숨쉬기도 힘들고 소화도 안 돼 밥도 못 챙겨 먹는데 하루 정도 일을 쉴 수가 있으면 아기 좀 봐주지 싶은데 아무 생각 없이 후배 차 보러 다녀온다 통보하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녀올 거면 혼자 다녀오고 2주 동안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같은 날 대화 마무리는 안 된 채로 저녁 먹고 쉬는데 갑자기 첫째 데리고 바다를 갔다 오자고 하는 겁니다. 미안해서 그런가 싶어 왜 그러냐 했더니 낚시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럼 아기는 데려가서 차에서 재우고 나는 차 안에 있고 당신은 낚시를 할 거냐 물어봤더니 어정쩡하게 대답을 피하며 넘어가네요. 같이 첫째 재우려 침대에 누웠는데 남편이 아기 잠들면 낚시하고 와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이 밤에 갑자기 무슨 낚시냐고 물었더니 며칠 전 육지에서 아는 형 커플이 내려왔는데 낚시할 거라고 나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피곤하다며 아기 자면 빛의 속도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코 골고 자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를 꺼내려고만 해도 피곤하다는 티 팍팍 내서 눈치 보여 말도 안 꺼내는데 참 섭섭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형이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친구랑 있다는데 남편이 거기에 왜 끼는지 물어봤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질문할 때 왜 가냐, 커플 사이에 끼어서 네가 뭐 할 거냐, 낚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굳이 잠도 안 자가며 나갈 이유가 뭐냐, 이틀 전에도 혼자 형이랑 여자친구랑 밥 먹고 오지 않았냐, 나오란다고 진짜 가냐 등등 물어봤더니 지금 아니면 언제 낚시해보냐 라며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저도 임신 내내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해가며 참고 지내는데 열받아서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 나가는 거냐 했더니 그 말 한마디에 눈이 돌아서 1시간 내내 언쟁만 하고 상처 주는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임신한 내내 어디 못 가게 하지도 않았으며 술 약속, 도회 방문,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다녔습니다. 입버릇처럼 막달은 안 해야지 하고 다녔는데 막달에도 저러니 화나고 속상했는데 남편은 제가 이상하다고 합니다. 자기가 끼워달라 연락한 것도 아니고 오라고 해서 가는 건데 제가 말을 이상하게 한다며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 문제로 오늘 아침 어떻게 할 거냐 물었더니 너가 가지 말라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냐길래 혹시 쉴 수 있는 거면 하루 쉬어서 나하고 보건소 가서 산후도우미 정책 상담 좀 받고 오자 했더니 일단 기다려보라고 하네요. 거기서 저는 화가 났습니다. 후배 차 보러 간다고 쉰다고 했던 거 기억하고 말하는 건데 그거 못 가게 되니 일 안 쉬려고 하는 게 화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친정부모님 오지 않냐고 두 분 다 오시는 날이면 아기 맡기고 혼자 나갔다 와라 라고 얘기하길래 우리 부모님은 내 남편이 하루도 못 쉬고 일하니 나 걱정돼서 나 잠깐이라도 쉬라고 시간 쪼개 와주는 건데 남편 노릇 대신에라도 해주려 오는 건데 네가 쉴 수 있는 거면 네가 쉬어주는 게 맞지 않냐고. 우리 부모님 그렇게 들락날락할 때 고맙단 전화 한번 해본 적 있냐고. 어쩌다 일 일찍 끝나서 와서 감사하다 인사 한번 해줄 수도 있는데 술 먹으러 다니지 않았냐고. 참고로 이 사건 날에는 서로 뺨 때리며 싸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얘기했더니 세상 귀찮은 투로 전화 끊으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임신, 나도 더 이상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겠다고 이혼하자
하고 끊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본인은 남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할 때 아무렇지 않은데 저하고만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한다고 답답하다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라 하네요. 다른 분들이 봐도 정말 제가 이상한가요? 추가. 남편에게 링크 보내고 추가할 거 있냐 물었을 땐 없다고 밥은 먹었냐며 아무렇지 않게 대하길래 혹시 싶어서 댓글 못 봤냐 했더니 못 봤다고 하네요. 댓글 보는 방법 알려주고 댓글 읽고 전화한다더니 전화와서 욕을 하네요. 자기만 욕먹게 썼다는 둥 팩트가 빠졌다는 둥 댓글 읽기 전엔 추가할 거 없다더니 막상 욕먹으니 화가 나나 봅니다. 추가하래서 추가해봅니다. 첫 번째, 금요일 쉬는 거 확정 아니고 쉴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전화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서로 뺨 때렸던 날, 또 친정부모님 오셨던 날, 남편 일 끝날 시간에 맞춰 다들 기다렸는데 연락도 안 되고 많이 바쁜가 싶어 부모님 그냥 가셨습니다. 남편 밥도 못 먹고 너무 늦게까지 일해 짠한 마음에 쳐다봤더니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옆에서 술 냄새 풍기고 저보고는 들어가서 자라고만 합니다. 혼자 침대에 누워있는데 시부모님들이랑 아기 영상통화 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통화 끝난 뒤에 나갔더니 술 먹은 느낌이라 술 먹었냐 물었더니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술 냄새는 왜 나냐 했더니 손소독제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일이 늦게 끝나냐 물었더니 일 마무리하고 차 정비하고 왔다고 합니다. 며칠 지난 일이라 잘 기억 안 나는데 결론은 일 끝나고 술자리 가서 술 먹고 차 정비하고 집에 온 겁니다. 왜 거짓말하냐? 그래도 어디 가면 간다 말하던 사람이 요즘 들어 왜 자꾸 해놓고 안 했다 거짓말하고 우기냐 라고 화냈더니 아기 안고 있는 거 안 보이냐며 나중에 얘기하라고 자기가 더 당당히 말하더군요. 이건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질문이고 대답을 듣는 거라 말을 해도 아기 앞에서 큰 소리 안 내기로 네가 먼저 약속하지 않았냐며 오히려 더 떵떵거리다 인상 쓰고 화를 냅니다. 저도 술 먹고 싶은 거 몇 달을 참아가며 안 먹는데 눈이 돌아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술 꺼내서 먹으려는 순간 너무 때려쳐버리고 싶어서 때리러 다가갔다가 아이 안고 있는 거 보고 뒤돌아서 혼자 먹으려 하다가 남편이 말려서 그대로 싱크대로 쏟았습니다. 서로 실랑이 하다 제가 먼저 뺨 때리고 남편도 뺨 때렸습니다. 이 외에도 사건 사고 많았지만 남편과 제가 책임져야 할 아기가 있기 때문에 참아도 보고 노력도 해보며 살아왔는데 끝난 일까지 왜 안 적냐며 나무라는 남편 때문에 굳이 추가합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스터디 카페에서 보내는 고3 여학생입니다. 제가 다니는 스터디 카페의 한 남성분의 스토킹한 듯한 행동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조언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글이 길어질 듯 하지만 사람 하나 살리는 마음으로 한 번만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대 초중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은 사이입니다. 첫째, 우선 제가 휴게실에 가며 그 사람 근처를 지나가면 고개를 확 들거나 꺾어서 제 눈을 빤히 쳐다봅니다. 오죽하면 저희 스카를 구경하러 온 제 친구도 저 남자 왜 저렇게 너를 쳐다보냐고 놀라서 물었을 정도입니다. 저도 처음엔 놀라서 쳐다봤는데 요즘엔 그냥 무시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평소에도 고개를 돌려 저를 계속 흘끗흘끗 봅니다. 그 사람이 요즘 앉는 자리는 제가 앉는 일렬로 된 라인 옆에 3면이 막혀있는 자리인데요. 그 사람은 의자를 최대한 뒤로 뺀 뒤 뚫려있는 쪽으로 책과 몸을 밀착하고 고개를 돌려 옆 라인에 앉은 저를 몇 분에 한 번씩 확인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 달 넘게 늘 앉던 자리를 3번 정도 바꿨는데 그때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도 늘 앉던 자리를 바꿔 제 자리와 가까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둘째, 제가 휴게실에 가는 걸 저렇게 확인한 뒤에 따라 나옵니다. 휴게실에 제가 머무르는 동안 저를 흘끗흘끗 보면서 계속 사물함을 뒤지거나 물을 새로 뜨거나 컴퓨터를 만지작거립니다.
제가 스터디존으로 다시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우연히 타이밍이 맞은 거 아니냐고 의미부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개월간 이 일을 최소 하루에 한 번씩 경험한 당사자로서 이렇게 매번 따라 나오는 건 의도된 행동임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셋째, 제가 집에 가는 타이밍에 맞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탑니다. 제가 주섬주섬 가방을 싼다 싶으면 고개를 팍 돌려 확인하고는 막 자기 가방을 쌉니다. 하도 급하게 우당탕탕 싸서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입니다. 제가 같이 타기 싫어서 엄청 빠르게 짐 싸서 뛰어갔는데도 그분은 가방도 제대로 못 잠그고 급하게 뛰어나와서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탑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같이 타기 싫어서 휴게실에서 사물함 정리하는 척 하면서 일부러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 있다 나가길래 사물함 정리를 마저 하고 10분 정도 후에 나갔는데요. 스터디 카페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남자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그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우연의 일치라 할 수 있을까요? 결국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다행히 횡단보도 이후 집 방향은 다른 듯 합니다. 넷째, 휴게실에서 밖에 잠깐 나가는 저와 마주쳤을 때는 물을 뜨거나 컴퓨터로 인쇄를 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는 빈손으로 따라 나와서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나와서 제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그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서성거립니다. 그러다 제가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쯤에 도로 들어가더군요. 이러한 행동들이 정상적인 건가요? 그것도 성인이 미성년자인 저한테 이러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의대를 지망하고 있고 학기 중 7시간, 방학인 지금은 14시간이 넘게 스터디 카페에 머무릅니다. 그 사람도 거의 하루 종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스터디 카페에 온 지 6개월이 되어 가는데요. 제가 온 지 2주쯤 됐을 때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지속해왔습니다. 처음엔 제가 착각한 줄 알았고 그 다음엔 저한테 관심이 있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달이 되어갈 때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 그냥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려고 오면 그냥 계단으로 걸어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안 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만두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 사람과 직접적으로 엮이는 게 조금 두렵기도 했고요. 이 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조금만 버텨서 어서 여기를 뜨자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이제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매일매일 수개월간 반복되니까 정말이지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기만 해도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몸에 열이 확확 올라 공부에 집중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혈압이 오릅니다. 아직 수능이 100일 남짓 남았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라 생각하니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둔하면 둔했지 예민한 스타일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일을 겪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요. 또한 스터디 카페 전체에서 저분만 저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위의 모든 일들이 제 망상이라느니 하는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겪었으니 확신할 수 있지만 보다시피 행동들이 다 사소하고 우연의 일치로 보기 쉬운 것들이라 증거도 모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 오히려 신뢰를 잃고 불리해질까봐 사장님께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건 문제를 제기한 제 쪽이고 저 사람은 부인하면 그만이니까요. 참고로 CCTV는 스터디존 내에 6대 정도 있는데 저 사람이 앉는 자리는 3면이 칸막이로 막혀 있어 잘 찍히지 않습니다. 집 근처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은 여기가 유일해서 옮길 수도 없습니다. 여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가까운 곳이 걸어서 30분입니다. 제발 저에게 현실적이고 치밀하고 정확한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 이 사람이 스터디 카페를 떠나도록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이 사람이 이런 짓을 완전히 그만두게 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 인생이 걸린 정말 큰 문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제 상황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줄 몰랐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댓글이 달려 모든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우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따뜻한 조언, 따끔한 충고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제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나만 무시하고 참으면 될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완벽한 여건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미련하게 계속 남아 있었으며 그 남자로 인한 스트레스와 분노로 상황을 현실적으로 보지 못하고 막연히 쫓아내고 싶다는 생각만 반복했고요. 이번 주 내로 최대한 빠르고 조용하게 스터디 카페를 집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독서실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멍청한 짓 하지 않고 가장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공감과 위로, 응원도 너무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모든 댓글에 일일이 답글을 달고 싶지만 시간 여건이 되지 않네요. 걱정해주시고 좋은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꼭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무더위와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저도 잘 극복해서 꼭 목표 대학에 합격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